다 1번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교양 수준이 아니라 좀 역사 속에 저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쭉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바로 유겐유이데스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단층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영화 또 보신다면 아라비안 로렌스도 꼭 보세요. 아라비안 로렌스가 3시간 반짜리인데 제가 유튜브에 때 얘기를 해서 이게 흑백 영화인데 디지털로 다 컬러로 복원이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무료로 1부, 2부로 하고 있어요. 1부에 55분부터 잘 보세요. 거기에 베두인들이 커피를 마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바바부단 얘기죠. 이게 바바부단의 묘지라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제가 갈등을 가졌어요. 앞만 봐도 무덤 같지가 않아요. 근데 바바부단이 궁금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언제부턴가 여기가 다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이 있다면 실존 인물이잖아요. 근데 인도라고 하면 힌두교잖아요. 불교고. 근데 왜 이슬람의 성지순례를 갔을까? 무굴 제국 시대였던 거죠. 이슬람이 지배하던 게 500년대예요. 오케이, 그건 통과. 그러니 바바보다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은 생전 중에 자기가 자기의 땀으로 번 돈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야 되고, 성지순례를 갔다가 커피를 만나게 되고, 그 커피를 갖고 나오려고 하니 못 갖고 나오게 해서 뭐 수염에 숨겼다, 몸에 붙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 문익점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퀴즈. 문익점 선생님이 바바부단을 흉내낸 거예요? 바바부단이 문익점을 흉내낸 거예요? 문익점 선생님은 먼 나라. 이분은 1615년, 1650년. 문익점 선생님은 1400년대, 1300년대. 그러니까 바바부단이 문익점 선생님의 이야기를 벤치마킹 했다. 그죠? 이거는 역사가 그래서 연대기, 크로니컬한 것이 중요하죠. 어제 그저께인가 일본의 민간 로켓가 몇 초 만에 폭파됐죠. 딱 발사를 하다가 바로 폭파시켰죠. 근데 거기서 민간의 우주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우주선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을 잘못 줬어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무슨 뜻이죠? 시간은 두 종류가 있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연대기, 크로니컬. 카이로스는 그 순간, 찰나. 진짜 찰나처럼 갔어요, 그거. 로켓이. 이름을 잘못 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찾아봐도 바바부단 얘기는 많지 않아서 재작년에 갔어요, 인도를. 이 바바부단이 여기에 바바부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언덕 이름이. 오케이, 갔다. 무덤이 있으면 나는 너를 인정하겠다. 물어서 갔어요. 무덤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워낙 이건 수업에 안 써도 되는데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높은 땅을 우리가 길이라 그래요. 길이. 찬데라 길이, 바바부단 길이. 길이가 언덕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오랜 동안 수도승들이 모여서 했던 이곳에 보면 바바부단이라고 있죠. 전 저 이름을 보는 순간 있던 사람이구나. 바바부단, 수많은 수도승이 있는데 바바, father, 신부님 이런 뜻이에요. 큰 스승, 부단 이름이죠. 저 사람이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 많구나. 손길 반짓하면서 무덤이 있나요? 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다시 뒤를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추웠는데 맨발로 가래요. 신발을 못 신고 가게 해요. 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토굴로 들어가요. 제가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요. 사진 좀 찍어달라고. 왜? 저걸 안 찍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바바부단의 묘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찍으면 이게
이 부분은 큰 스님이 아니라 큰 수도승이라 따로 이렇게 해놨고, 거기로 들어가는 요 토굴에, 이렇게 낮게 들어가는 물에 여러 분의 묘가 있어요. 다 그분들도 수도승들이었는데, 바바부단, 파더, 그 지역의 최고의 수도승이었던 걸로 되어 있죠. 이게 저렇게 큰 사람한테 누군가가 커피의 이야기를 덧입히는 거예요. 왜? 커피를 존귀하게 보이는 방식이죠. 우리가 커피 그냥 프로세싱 했어, 이거보단 와인의 보졸레 누보 방식의 탄산 치면 그러면 맛도 안 보고 좋아 보이죠. 그게 스토리텔링의 힘이에요. 과자가 왜 바삭거리죠? 새우깡 드셔보셨어요? 실험해 보세요. 오늘 편의점에 가장 과자가 신선한 곳은 제 경험상 다이소예요. 다이소에서 과자를 사셔서 새우깡이나 아니면 땅콩 그거를 드시고 바삭바삭 맛있게 드신 다음에 오픈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드셔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눅눅하고 푸석푸석하죠. 어떤 게 맛있을까요? 바삭. 왜 맛있을까요? 산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변화가 없을 텐데. 첨가까지 작용하는 거. 전공이 뭐세요? 커피 가르쳐 주시고 다른 걸 배우세요. 자, 이게 이런 비유들이 한 잔의 커피가 우리가 향미를 갖다 이야기할 때 좋은 영감을 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화예요, 진화. 어릴 때가 아니라 빙하 시기 이전에 우리 포유류들은 다 동굴에 살았잖아요. 그때 바삭하면 쫓아가서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무게를 느껴요. 쿵 하면 어떻게 돼요? 보지도 않고 도망가죠. 그게 우리 DNA에 새겨져 있어요. 바삭바삭거리는 거, 과자들의 바삭거리고 부스럭거리는 건 모두 다 초창기에 포유류가 우리의 조상들이 벌레를 먹을 때 그 욕구. 이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정서를 준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미각으로 감각할 스위트니스가 없더라도 단맛이 느껴지는 게 꽃향기, 메이플 시럽, 이거에 대한 연상이 단맛처럼 긍정적인 느낌을 주면서 단맛을 불러일으키죠. 그거는 잠시 후에 이어질 최너근 교수님 더 전문가시니까. 자, 이게 이제 인도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인도에는 정글 커피고, 이렇게 후추가 같이 자란다는 거 쭉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좀 논문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제가 논문 올려드린 거 혹시 읽고 오셨나요? 그렇죠. 읽을 시간이 없죠. 그렇더라도 논문과는 친해져야 돼요. 이 논문을 갖다가 우리가 읽는 이유는 첫째, 지금은 새로운 뉴스를 알고 싶고 커피 쪽에 그 국내에 그 누가 커피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최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논문을 읽는 거예요. 논문 읽기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어떻게? 얘를 이런 논문 PDF로 제가 드렸는데 얘를 쭉 긁어가지고 AI에다가 딱 놓으면 돼요. AI에다가 아래 영어 문장을 너가 커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 수준에서 한글로 바꿔줘. 설명도 좀 해봐. 이렇게 되면 용어 설명까지 쫙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파고보다 훨씬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읽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어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앱스트랙트만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목이 다 나오는 거죠. 제목을 보면 커피빈 프로세싱, 커피빈. 자, 커피 프로세싱은 다르죠. 커피 프로세싱 그러면 인스턴트 커피나 이런 것들도 다 프로세싱이라고 하겠지만 얘는 커피빈이니까 가공 과정이에요. Emerging method, 새롭게 부상하는 방법.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커피 프로세싱 방법인데 and they are effect on. 근데 그러한 방법들이 effect on 어디에다 영향을 끼치냐면 그 프로세싱의 방법들이 chemical 화학적인 것, biological 생물학적인 것 혹은 sensory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향미에까지 영향을 끼치더라.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앱스트랙트를 쫙 읽어보시고 그 논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지금 프로세싱을 한 장에 다 요약을 해줘요. 프로세싱을 그동안 이제 보면은 뭐 커피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다 보면은 여기 유대준 씨가 쓴 커피 그 책에도 보면 프로세싱이 워시드, 내추럴, 허니 프로세싱, 펄프드 내추럴, 옐로 허니, 블랙 허니 무슨 쭉 나오다가 최근에는 에너레비 퍼멘테이션 나오겠고 길링바사, 웨트 풀링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겠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막 뭔지는 알겠지만 근데 이 논문이 2023년 논문인데 이 앞에도 좀 정리해준 논문이 있지만 이렇게 딱 4개로 끝내는 거예요. dry, 물 없이 말린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안 닿는다. 물이 되면 wet예요. 근데 dry 홀드라고 하는 것은 저기 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훌은 파치먼트를 벗겨낸단 말이에요. 파치먼트를 벗길 때는 당연히 드라이 홀드가 되죠. 근데 파치먼트를 벗길 때 드라이 하지 않을 때 벗기는 게 있나요? 그게 웨트 풀링이에요. 만델링. 너무 축축하니까 빨리 말리지 않으니까 파치먼트가 젖은 상태에서 훌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안에가 딱딱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압박을 주니까 생두의 끝이 갈라지죠. 그죠? 그게 이제 웨트 풀링 길링바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HP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됐어요? 허니 프로세스. 허니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꿀을 바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결과 자체가 자기들이 지은 이름이죠.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가. 그리고 요 내용을 잘 보시면서 얘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데 자, 이 한 장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녹색으로 가면 다이제션이에요. 다이제션이라고 하면 소화시킨다는 거죠. 동물의 배설물, 동물의 소화기관. 근데 또 있어요. 이거 excretion 그러면 동물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배설한 것인데 이 장르가 커지고 있죠. 실험실에서 발효커피다 뭐다 그래서 실험실 상태에서 동물의 소화기관의 조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보면은 특허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맛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맛이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산업적으로는 괜찮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복잡해질수록 커피 하는 사람들은 오리진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다간 자연 주는 커피의 맛이 모두 사라질까 봐 겁신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이 빨갛게 되는 부분은 카보닉 마셀레이션인데 탄산 치명이 체리에서 벗기는 단계까지 껍질을 벗기는 데에서 마셀레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서는 체리를 갖다가 마셀레이션을 하고 나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말리네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초창기에 애너로빅 퍼멘테이션에서도 워시드가 있고 내추럴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애너로빅 퍼멘테이션의 조건을 줬는데 말리는 단계에서 뮤셀러지 상태에서 말리면 우리가 그것을 워시드라고 하고 체리를 통째로 말리면 애너로빅 퍼멘테이션 중에서도 내추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얘가 요 색깔을 보면은 퍼멘테이션 얘는 와인 만드는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던컨 방식이라든가 아세틱 퍼멘테이션이나 크라이오 퍼멘테이션 같은 경우 새로운 장르들로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계속 뚫어지게 보시고 이거를 프린트해서라도 보시고 아니면 카카오톡에 사진을 바꿔서라도 보시고 이거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는 이제 커피를 갖다가 프로세싱 얘기할 때 스트레스가 없을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순간에도 애너로빅 퍼멘테이션과 카보닉 마셀레이션은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2020년에 이제 우리가 강의 중에 애너로빅 퍼멘테이션 프로세싱 하는 걸 제가 강의를 한번 할 텐데 2020년만 하더라도 저부터도 카보닉 마셀레이션도 애너로빅 퍼멘테이션에 속하면 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읽은 논문에도 애너로빅 퍼멘테이션, 카보닉 마셀레이션을 막 혼재했었고 사사세스틱도 카보닉 마셀레이션이라고 하면서 그때 애너로빅 퍼멘테이션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들어가는 돈이 달라요. 그리고 맛도 달라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초창기에 한 3, 4년 전에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이라 그러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커피 맛이 어때요? 그러면 춘장 맛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커피의 맛은 플레이버필의 속성 갖고 얘기할 수 없겠니? 뭐 김치 쪼가리라든가 추어탕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춘장 그러면 모든 게 다 깨지 않니? 그러면 우리가 플레이버필에서 에너지 퍼멘테이션의 느낌을 우리가 속성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4시와 5시 방에 베지터티브, 그죠? 그 다음에 6시서부터 7시 사이에 other, 미네랄, 러티,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나오는 sour and fermented.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커피 향미가 어떻다 그럴 때, 춘장 같아. 이런 얘기는 우리는 하지 말자. 나중에 하자. 그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의 문화를 반영한 어트리뷰트를 만들 것인가. 그건 여기 우리 대학원생들이 해야죠. 어려울 것 같아요? 한식에 다 끝내놨어요. 그거를 그대로 플레이버필과 매치시키면 돼요. 그런 논문.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 논문의 이 정리가 왜 반갑냐. 장르가 가장 트렌디하게 딱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세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적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제 제가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이해 안 가신다면 구체적으로 여기에선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공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저 워드를 그대로 유튜브에 가지고 가서 조합을 하면 영상으로 다 나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1월 사이에는 모두 적금을 12월 달에 탈 수 있게끔 해서 산지를 가야죠. 응? 괜히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논문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논문이에요. 너무 행복한 논문이고, 제목 한번 볼까요? A New Coffee Brewing Control Chart. 브루잉 컨트롤 차트라는 건 다 알죠. 우리가 수율, 그죠? Relating Sensory Properties. 뭐냐면은 브루잉 그 차트인데, 먼저 제목만 읽고 갈게요. 그 수율 그래프가, 차트가 뭐와 연관이 짓냐면 센서리 프로퍼티, 맛과 연결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컨슈머 라이킹. 컨슈머 라이킹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전문가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스스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컨슈머 라이킹은 커피 전문가들을 너희들 뭐 신맛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웃기지 마. 시장은 싫어해. 그게 바로 소비자들의 선호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전문가들과 엇나가는 게 바로 acidity, 산미 부분이에요. 이걸 논문에까지 담아서 이제 시장, 오히려 이 논문은 전문가들의 선호도나 맛에 대한 평가는 참조이고 컨슈머 라이킹을 더 중요시 봐요. 사실 그게 맞고. 또 브루 스트렝스가 뭐예요? 농도란 뜻이에요. 농도. 커피의 맛의 강도는 농도를 의미하고, 익스트랙션 일도 수율이죠. 수율. 그래서 성분 과다 추출, 성분 가소 추출 얘기하는 거. 브루레이션은 커피 가루와 물의 비율이죠. 자, 시간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나 보고 가서 돌아가시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까불지 마라. 1959년에 로카트 박사가 MIT에서 나온 거예요. 1559년에 이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도 왔고, 길성용 씨가 데리고 와가지고 테드 링글, 큐그레이더를 했었죠. 그 사람이 이제, 브루잉, 그분의 것은 지금은 인용을 하지 않아요. 너무 자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 논문은 MIT에서 로카트 박사가 한 거에 대해서 UC 데이비스에서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Either optimal balance. 커피 추출에서 이상적인 구획이라는 게 어딨냐. 포기해라. 이 전체가 맛의 방향성이 다르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바리스타가 손님이 원할 때, 같은 커피일 때 산미를 높여주세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너트하게 주세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옮겨주는 방향성을 보는 쪽으로 가야지, 가운데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 수율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유대준 교과서를 가지고 20년 전에 것을 하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논문 봅시다. 자, 저거를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이 나와요. 이거예요. 27개의 샘플을 가지고 맛을 다 매겨봤더니 세상에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언더 아닙니까? 18에서 22에 과소 추출이 되면 마시지 마. 밍밍해. 아니에요. 손노를 봤더니 스위니스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이쪽이. 그 다음에 좀 블랙 티의 느낌이 나오고 오버 익스트랙션 쪽에서. 근데 언더 하면서 농도를 높게 했더니만 어시디 사워니스가 나오고 오버 익스트랙션을 한 상태에서 농도를 높게 했더니 비터니스와 로스티가 나오는 거죠. 뭐 여긴 상상이 가요. 자, 저거를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말 안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전문가가 한 것과 일반인이 한 것과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산미가 어디가 제일 높게 나와요? 지금 얘는 선호도가 낮았다는 뜻이에요. 얘들 양쪽으로는 선호도가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딱 하나만 이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논문의 결과는 다 알았어요. 아이디얼, 이상적인 게 가운데는 걸 포기해라. 맛의 방향성만 찾는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 논문을 다 이해했는데 이거의 방식은 가운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는데 선호도가 제일 낮아요. 오히려 인터피어, 경계 쪽으로 갈수록 선호도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거는 앞으로 저 표는 이렇게 수율을 가지고 단맛 좀 내주세요 하면 언더 쪽으로 농도는 낮게 가라. 이런 바리스타가 방향성을 잡는 데 활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좀 블랙티의 느낌 있잖아요. 블랙티라는 것이 뭐죠? 꽃향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티가 아니라 메이플 시럽처럼 나무의 느낌과 흙의 느낌이 좀 감돌 때는 오버 익스트랙션을 할 때 농도를 여리게 해라. 이게 바로 그 한간에서 일부 사람들이 가수를 하는 방식으로 농도를 낮게 해서 차와 같은 커피, 부드럽잖아요 하고 주는 방식이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농도를 낮춘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